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요 8월 27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장은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장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예상과는 달리 엔비디아가 현재 마이너스 1.61%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마이크론은 0.4%대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고요. 샌디스크는 1%대. 자,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 ADR도요, 현재 159달러 중반 플러스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반도체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잠시 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자, 지금 엔비디아에서는요, 경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쪽하고 하이닉스 ADR은 생각보다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자 우리 SK하이닉스는요 166만 8천원 플러스 0.6%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봉 차트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어제 오전에는요 166만 2천까지 밀렸지만 장중에 173만 5천원까지 3% 넘게 치고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서 그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죠. 자, 그래서 어제 장만 보면은 또 170만원 위에서 이렇게 매물 맞고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어제 장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135만 주씩 쏟아내던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자, 어제는요 20만 주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고요. 프로그램에서도 매도 폭탄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요 SK하이닉스는요 어제도 자사주 65만 주를 전량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던지는 힘은 약해졌는데 주가는 아직 170만원 위로 완전히 올라서지는 못했고요. 바로 잠시 뒤에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하이닉스가 다시 170만원을 회복하고 어제 막혔었던 173만원을 재차 두드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요 갭상승으로 출발하더라도 무작정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어제 줄어든 매도 물량이 오늘 아침 실제로 멈추느냐, 그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 미국장하고 하이닉스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잠시 뒤 엔비디아까지 잘 받고 오늘 하이닉스 다시 힘있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댓글에 대반등 3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장에서요 173만 5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왜 다시 이렇게 밀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물량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20만 2천 주 정도 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20만 주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은 흐름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전거래일 외국인들 무려 135만 1000주를 쏟아냈거든요. 불과 하루 만에 매도량이 대략 85% 정도 줄어든 거예요. 자, 여전히 이렇게 팔고는 있는데요 전날처럼 가격을 작정하고 찍어 누를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개인도 어제는요 약 47만 5천 주 정도를 털어냈는데 기관은 5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요. 자, 그 중에서도 기타 법인, 이제는 다 아시죠? 지금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는 이 기타 법인에서도 62만 7천 주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숫자 하나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바로 하루 전에 이 외국인들의 135만 주 매도와 같이 하이닉스를 찍어 눌렀던 게 바로 프로그램 물량이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 프로그램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요 프로그램은 하루 전 104만 7천 주를 매도로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요 27만 3천 주로 줄었습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틀 전이죠 135만 주의 매도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자, 어제는 20만 주로 줄었죠. 프로그램은 104만 주에서 자 27만 주, 둘 다 아직 매수세로 돌아간 건 아닌데 하이닉스를 위해서 짓누르던 물량의 속도가 동시에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요 173만 5천원까지 갔다가 다시 168만원까지 내려온 걸 단순히 상승 실패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매도 물량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사이사이 받아내는 물량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누가 이렇게 받아냈는데 종가는 왜 결국 170만원 아래로 이렇게 밀렸느냐. 자, 이 부분을요 자사주 체결 가격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어제 장의 성격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자사주 체결 내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제도요 SK하이닉스는 65만 주를 신청을 했고요 65만 주 그대로 전량 체결했습니다. 8월 20일부터요 5거래일 연속 65만 주씩 전량 체결했으니까 지금까지 장내에서 받아낸 물량만
325만 주예요. 그리고 이 매입은요, 단순한 며칠짜리 이벤트도 아닙니다. 사측이 발표한 전체 자사주 취득 규모는요, 40조 원이고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2,407만 주를 사들인 뒤 전량 소각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65만 주씩 이렇게 체결되는 건요, 40조 계획이 실제 시장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물량만으로요, 오늘 하루 방향을 단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어제 종가는요, 회사 평균 매입 가격보다 아래인 168만 8천 원에서 끝이 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회사도 지금 170만 원에 샀으니까 170만 원이 무조건 바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자사주 평균 매입가는요, 바닥을 보장해주는 가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요, 이 가격이 더 재밌습니다. 자, 회사는 계속해서 일정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아직 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매도 폭탄이 전날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170만 원 이 구간 있잖아요. 자, 이 구간은요, 자사주 평균 가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받아내는 힘과 그리고 남아있는 매도 물량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상대를 밀어내느냐, 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차트를 보셔도요, 169만 원대 후반에서 170만 원 초반에 매물대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는 거 확인되시죠? 바로 이 위가요, 어제 자사주 평균 체결 가격이었던 170만 6천 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부터 170만 원을 다시 올라탄다고 해도요, 저는 이 숫자만 보고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제 20만 주까지 줄었었던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줄어들고 있는지, 심지어 매수로 변해주는지, 프로그램 27만 주 매도가 멈추는지, 자, 이거를 같이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요, 어제 장중에 한번 막혔었던 173만 5천 원. 자, 이 라인이 될 거예요. 자, 이 가격도요, 목표가가 아니에요. 자, 이 가격은 그저 첫 번째 검문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리죠. 173만 5천 원. 자, 어제는요, 여기에서 위에 매물을 이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라는 재료까지 붙은 상태에서 다시 두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새벽 2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결과까지 대략 3시간 정도 남았네요. 엔비디아는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20분 전으로 실적 자료가 공개가 되고 오늘 오전 6시에는요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만 잘 나오면은 하이닉스 그냥 시초부터 그냥 막 따라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잠시 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강하게 넘어서고 시간 외까지 튀면서 오늘 아침 하이닉스가 170만 원 위로 이렇게 갭을 띄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고 어제 20만 주까지 줄었던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다시 50만 주, 100만 주 단위로 커지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물량을 퍼붓기 시작한다? 자, 그럼요, 좋은 뉴스 보고 신나게 따라 붙었는데, 자, 내가 잡은 자리가 또 꼭대기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엔비디아 숫자가 시장 기대에 살짝 못 미쳐서 하이닉스가 내일 시초가부터 한번 이렇게 눌려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자, 가격은 이렇게 눌렸는데요, 외국인이 더 이상 던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사주 물량까지 이렇게 받쳐준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앞선 상황에서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쪽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볼 건요, 뭐 시초가가 168만 원이냐, 뭐 170만 원이냐, 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던지던 물량이 실제로 멈추는 순간이 어느 가격대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그때 새로 들어온 이 수급이 따라 붙어주느냐, 자, 이걸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아침만 해도요, 166만 2천 원에서 173만 5천 원까지 몇 시간 안에 이렇게 7만 원이 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자,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그리고 자사주가 들어오는 흐름 계속해서 띄워놓고 확인할 겁니다. 자, 이 흐름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실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잠깐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여기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 장이 열리고요, 어제까지 던지던 물량이 실제로 멈추는 순간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기다리고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비중을 잡아야 할지, 반대로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폭탄이 다시 커진다면 어디에서 한번 비중을 줄이고 기다려야 할지, 그때 들어오는 이 수급을 보면서 그 기준을 같이 잡아드릴게요. 특히 하이닉스는요, 지금 하루 변동폭이 워낙 큽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166만 2천 원에서 173만 5천 원까지 확 뛰었잖아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까지 7만 원 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렇게 가격 하나만 놓고 움직이기보다는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방향이 실제로 바뀌는 자리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 번호 입력하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자, 이렇게 더보기란 하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 제목 하단에 더보기란 하나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요,
자, 이렇게 파란색 안심 링크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파란색 안심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되면서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그 문자 메시지 창에다가요,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적으셔서 그냥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쉽죠?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개 소통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개 소통방 안에서는요, 하이닉스의 장중 수급하고 주요 변곡 구간 계속해서 체크해서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 타점이 나오면요, 바로바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도 자,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 참 좋겠고요. 자, 저희 소통방은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 참여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제 개인 연락처로 하이 혹은 숫자 2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및 자,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요,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를 일부러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요,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진짜 보셔야 될 건 매출이 예상치를 몇 % 넘겼느냐, 이거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요, 시장이 집중하는 건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느냐, 자, 그리고요, 블랙엘에서 차세대 루빈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을 앞두고 시장에서도 루빈 전환과 AI 투자 지속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하이닉스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막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2분기부터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생산량을 확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HBM4 이후요, 상반기에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샘플 공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루빈 전환 일정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하게 유지한다는 이 메시지를 준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루빈에 들어갈 차세대 HBM4 물량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HBM4를 양산 출하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다시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최근 나온 AI 서버 가격 이야기까지 같이 붙여보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요, 주요 고객들에게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고요.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급등한 메모리 비용이 지목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요, 서버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 무조건 호재다, 자,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서버 가격을요 15% 넘게 올려야 하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느냐, 이겁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AI 투자와 루빈 수요가 계속 강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확인이 되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요를 당장 꺾는 단계는 아니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버틸 수 있는 구간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공개한 자료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에서 하이닉스가 꺼내든 건요, HBM4 하나가 아니에요. HBM4 그리고 HBM4 이뿐만 아니라 AI 서버용 D램 그리고 기업용 SSD, 클라이언트용 SSD까지 AI 인프라 전체를 겨냥한 메모리 라인업을 한꺼번에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당장 주가를 이렇게 몇 % 올려줄 수 있는 단발성 뉴스라고 볼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 실적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의미가 꽤 있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 늘어날 때 필요한 게 HB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커지는 동안 하이닉스가 먹을 수 있는 시장도 HBM 한 제품에서 전체 메모리 계층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 엔비디아 결과를요, 하이닉스 주가 하나만 놓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루빈 전환이 그대로 가는지,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꺾이지는 않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을 감수하고도 고객들이 서버 주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자, 이게 확인이 되면요, 하이닉스에는 단기 수급을 다시 돌려세울 수 있는 명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실제로 어떻게 볼지, 자, 이 부분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요, 170만원대 회복이에요.
특히 어제 SK 하이닉스 자사주 65만 주를 평균 170만 6천 원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을 빠르게 다시 올라타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흐름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제 한번 막혔었던 173만 5천 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를 첫 번째 승부처로 보겠습니다. 173만 5천 원을 다시 두드리고 이번에는 거래까지 붙어주면서 그 위를 뚫어낸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요 180만원, 185만원 구간까지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미국 반도체 분위기까지 강하게 붙어준다면요, 저는요 185만원 재돌파 시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0만원대를 제대로 올라타면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때부터는요 다시 190만원대 복귀 흐름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는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170만원대 회복, 그 다음 어제 고점이었던 73만 5천원 돌파, 그 다음요 바로 180만원대. 저는 이 상승 흐름을 우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어제 저점이었던 166만 2천원을 강하게 깨버린다면, 자, 그때는요 오늘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잠깐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저는 오늘 위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루빈과 AI 투자 기대까지 살아난다면 어제 173만 5천원에서 멈췄던 흐름이 오늘 177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한 번 더 확장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장이 열리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바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장이 열리고 170만원대를 다시 잡는 순간부터 저하고 그 흐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무작정 첫 번째 가격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는요 그 올라가는 자리에서 타점 같이 잡아가시면서 대응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영상 촬영 끝나고도 미국장 계속 확인하고 잠시 뒤 엔비디아 실적 자료와 오전 6시 컨퍼런스 콜까지 체크한 다음에 국내장이 시작되기 전 다시 하이닉스 흐름 정리해서 소통방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 미국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수급 직접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 엔비디아까지 잘 받고 오늘 하이닉스가 다시 힘있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댓글창에 자 화이팅 힘내자 이런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요, 오늘 첫 가격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실제 돈이 움직이는 자리를 보면서 저하고 대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